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3월 19일 목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99%가 도전을 미루는 이유. 첫 번째로 나이, 자녀, 학력, 귀찮음, 쌓인 피로, 바쁜 일정, 건강 문제들, 이런 다양한 이유로 도전을 미루는데, 하지만 이런 다양한 이유 때문에 도전을 미루지 마시고 지금 시작해야 될 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스마일도 제가 주 6일 방송을 한다라고, 아침 방송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처음 시작할 때 그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스스로 다짐을 하고 도전을 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꾸준하게 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스님들도 여러가지 다양한 핑계, 이유 때문에 도전을 미루지 마시고 지금 행동하셔야 된다는 말씀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네, 10년 뒤에 대체 가능성 높은 직업 순위가 보니까 1등부터 10등까지. 그런데 여기에서 3등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변호사가 2016년도의 순위보다 상당히 앞서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10년 뒤에 대체 가능하지 않은, AI가 대체 가능할 수 없는 그런 직업들을 택하시고, 혹시 자녀가 있다고 하면 창의력을 갖다 더 키우는 방법으로 교육 방향을 갖다가 틀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그제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이 나와서 여러 가지로 이제 다주택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또 공시가격으로 영향을 갖다 받으신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내가 감당이 가능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감당이 조금 힘들 것 같다라고 하시면 이번 기회에 또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여기 보면 청와대에 있는 다주택자분들은 아마 이런 보유세 공시지가의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팔까요? 팔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면서, 만약에 지금 다주택자분들 중에서 조금 이런 것들을 해 나가는 데 있어 가지고 좀 방향성이 조금 궁금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청와대를 따라하면 좋을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본론으로 이야기 드릴 서울 공시가격이 19%나 상승을 했고, 거기에서 이제 한강벨트에 있는 성동구의 공시가격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도봉구는 2%밖에 오르지 않았는데, 이 서울 지도를 보다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강남 3구하고 한강벨트에 있는 이런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올랐는데, 과연 이런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이렇게 20%대나 꽁충했다라고 보면서 문득 이 공시가격은 정말 확실히 맞는 건지, 어떤 기준으로 했는 건지, 물론 4월 말까지 이제 이의 제기를 하라고는 하지만 거의 이의 제기를 해도 그대로 되는 것 같다는 말씀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저는 이 공시가격을 보면서 이제 그동안 오르지 않았던 서울 외곽이라든지 서울과 맞붙어 있는 지역, 그리고 또 경기 서북부에 있는 시간이 분명히 올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본론으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보 원밸리 보유세가 연 1000만원이 더 늘고 마레프도 52%가 껑충되는데, 현실화율은 작년과 같았지만 시세 상승분을 고스란히 반영했고, 보니까 압구정 신현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당히 이런 보유세 부담이 현실적으로 지금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강남 3구라든지 서울 핵심 지역에 집을 갖고 있는 2주택, 3주택이신 분들은 진짜 올해부터 이제 보유세를 직면하게 되는데, 저는 아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끝나게 되면 조금 더 재산세라든지 보유세, 그러니까 재산세, 종부세 이 부분을 조금 더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또 분명히 발표를 할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제가 지난 방송 시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감당이 가능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보유를 하셔도 되지만, 나는 조금 감당이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이번 기회에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감자스마일이 어제 이 아침 방송 시간에 이야기 드릴까 하다가, 그래도 하루 지나서 제 나름대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보고 판단하려고 해서 좀 아꼈는데, 오늘 관련해가지고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제 제가 오후 시간에 부동산 분위기 심상치 않다라고 해서 이제 쇼츠 영상을 올렸어요. 그런데
코코님께서 저희 아파트 주변 상가주택까지 전세가 없다. 이게 무슨 일이래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공시지가 때문에 뭐, 아파트 전세가, 월세가 없어지진 않겠지만, 지금 이 공시지가 덕분에 또 여러가지로 이제 부동산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다. 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내 집 마련을 갖다가 지금 늦추시는 분들은 저는 부디 이번 상반기 6월 3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전에 대출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대출이 더 줄기 전에 지금 움직여야 된다는 말씀을 강하게 이야기 드리면서 각자가 생각하고 판단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거는 왜 정부에서 이렇게 내 집 마련을 갖다 하지 말고 전세도 살지 말고 이제 월세 살고 일단 또 3기 신도시를 또 기다리신 분들께 또 날벼락 같은 이제 임대 아파트를 살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지 그 이면을 갖다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인사이트가 정말 필요할 때라는 말씀 드리면서 일단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기사를 갖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제 나름대로 또 생각했던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18.67% 5년 만에 최고 상승을 했다. 이 이면을 갖다가 또 볼 수 있는 감스님들의 그런 해안이 좀 있으실 것을 좀 이야기 드리면서 서울 공시가 급등이 불러올 파장이 세 가지가 저는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단 30억 초과주택 공시가격이 상승률이 더 높았고 소득이 없다면 주거 다운사이징을 나설 것이다. 그다음에 다주택자 매도 압력도 강해질 것이다. 월세 상승에도 영향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갖다 보면서 이게 진짜 이렇게 서울 고가주택 소유자의 세부담을 갖다 강하게 하는 것들이 맞는 건가? 그리고 25년, 26년을 비교를 했을 때 작년 대비 이렇게 종부세 대상 주택수가 이렇게 많이 증가하는 게 진짜 이게 맞는 건가? 라는 그런 생각도 저는 문득 듭니다. 가장 많이 지금 증가했던 곳이 송파, 강동, 성동, 강남 순으로 지금 종부세 대상 주택수가 변했는데 일단 공시가가 12억 원이 초과됐다라는 것은 실거래 가격이 거의 이제 20억 원을 육박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고양시 서북부는 뭐 공시가 12억 원 초과하는 아파트가 있느냐고 저에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안타깝지만 고양시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서북부에는 실거래 가격이 12억이 넘어가 있는 아파트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없다는 말씀 드리면서 관련해가지고 이제 공시가격 급등이 불러올 파장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똘똘한 한 채 소득 없이 못 버팁니다. 진짜 종부세는 누진적 구조의 세율로 일정 구간을 넘어서게 되면 세부담이 급격히 커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오는 정부의 세제 개편 방향을 보게 되면 고가 주택의 보유세는 앞으로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고 또 보유세가 가파르게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면 일정한 소득이 없는 은퇴 및 고령자는 고가 주택을 계속 소유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또 진단도 나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동산 시장에 또 변화가 또 있을 거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고 두 번째로는 양도세 중과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다. 하지만 제가 이야기 드리지만 실제로 다주택자 똘똘한 아파트 두 채, 세 채 이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다주택자 시장에 내놓는 매물들도 이미 뭐 2월달이나 뭐 작년이나 또 올 3월달까지도 이렇게 많이 거래가 되었기 때문에 다주택자의 이런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있어서 다주택자가 이 보유세를 갖다가 보고 더 이렇게 매도를 갖다가 서두르지는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물론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물론 다주택자가 또 이런 보유세 때문에 조금 더 팔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이번 공시가격 상승이 가격을 한꺼번에 이제 누르는 변수라기보다는 매도 압력을 키우는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금매 이주의 호가 조정과 관련 거래가 발생하는 국면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라고 지금 덧붙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포, 용산, 그 다음에 한강벨트 쪽 상대적으로 노도강, 그 다음에 은평, 중랑은 공시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았고 또 금천구도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서울 주요 지역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대출 때문에 안 되고 또 여기를 갖다가 또 들어가려고 하면 또 실거주를 또 해야 되는 그런 토지의 그런 또 영향 때문에 그렇게 또 움직임이 또 많지는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세입자의 부담 전가 우려도 있는데 이거는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보유세가 많이 오르게 되면 집주인은 임차 비용으로 또 보전하는 움직임이
확실하게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최근에 전세 매물이 없고 월세 매물도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기본적으로 이제 세입자 전세든 월세에 있는 가격들이 상당폭, 특히 또 서울 주요 지역이라든지 강남 3구라든지 마용성이라든지 핵심 지역에 있는 전세 월세 가격은 정말 많이 올라갈 거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걸 모르고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뭐 재산세라든지 종부세를 갖다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까지 할 테니까 만약에 감당 가능할 것 같으면 보유해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중요한 거는 올해보다 내년에 이런 것들이 더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각자가 잘 대비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스마일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서서 제가 이야기 드렸던 서울 공시가격 급등이 지금 불러올 파장이 생각보다 진짜 클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 나름대로 이제 이 부동산 시장을 갖다가 제 나름대로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이번 공시가격 상승의 지금 본질은 서울 공시가격이 압도적으로 지금 전국 1등이면서 18.67%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강남 한강벨트 같은 경우는 20에서 30%대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보유세가 최대 40에서 50% 이상 증가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오른 것보다 중요한 것은 보유 비용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 미치는 세 가지 이제 변화가 있을 거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지금 매물이 상당히 증가할 것이다. 특히 서울 핵심지 세금의 부담 증가로 인해 가지고 버티기 힘드신 분들, 은퇴 및 고령 1주택자라든지 다주택자분들은 진짜로 절세용 매도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으면서 다운사이징을 또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두 번째로 이제 제가 보는 측면에서는 이제 서울 상급지에서 이렇게 매물이 증가를 하는 거는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가격 폭락 가능성은 낮을 것이다 라고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세금 증가가 되면 집값이 하락을 한다라는 이런 단순 논리가 있는데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공급 부족이 지금 앞으로 지금 이란 미국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좀 보이다 보니까 앞으로 신축 분양가라든지 재건축 재개발이 빨리 가지는 못할 것 같고 지금 서울은 아직까지 여전히 절대 공급의 부족으로 지금 가기 때문에 대체 불가할 수 있는 강남이라든지 한강벨트에 가격이 잠깐 내려갈 수는 있겠지만 상황이 또 지나고 나면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고요. 또 매물은 또 늘겠지만 또 질이 또 중요할 수 있어요. 또 금매는 또 나올 수가 있지만 몬단위들 금매가 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이 되고 또 자산의 양극화가 또 심화되면서 오히려 이로 인해 가지고 서울과 지방의 격차가 더 커질 거라고 저는 전망을 합니다. 결국 하락보다는 지금 변동성 확대 플러스 선별적인 조정의 그런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고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대 시장의 상승 압력 전세라든지 월세 제가 지금 부동산 현장에서도 상당히 지금 전세라든지 월세가 부족하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전세보다는 월세 상승의 압력에 그런 확대하는 그런 것들이 커질 것이다. 그리고 전세에서 월세로 생각보다 빨리 전환되는 것들도 빨라질 것이라는 말씀 드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공시가격으로 인해 가지고 내 집 마련이라든지 더 나가서 서울 핵심지를 갖다 또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신축 공급이라든지 앞으로 3기 신도시에 온전한 내 것이 있다고 하면 그걸 기다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만약에 안 된다고 가정하게 된다고 하면 더 빨리 이제 서울만 보는 것들이 아니라 서울과 맞붙어 있는 지역 또 그동안 오르지 않았던 지역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거라는 말씀을 오늘 감독님께 이야기 드립니다. 중요한 거는 결론을 이야기 드리면 2026년에 공시가격 상승이 3월 18일 날 발표, 그러니까 3월 17일 날 오후에 발표를 했고 이제 3월 18일부터 이제 공시가격을 다 확인할 수가 있어서 각자 이제 공시가격을 확인해 보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고민이시겠지만 중요한 거는 시장의 이런 부동산 시장의 하락의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이제 매물 증가의 트리거가 더 되면서 이번 기회에 서울 부동산을 갖다가 마련할 수 있는 마지막 또 기회가 또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이 되면서 저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것들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세금이 아니라
신축의 공급이라든지 서울 아파트의 공급이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번 공시 가격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을 갖다가 분석을 하고 어떻게 될 것인지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겠지만, 앞서서 제가 지금 이야기 드렸던 서울 공시 가격 급등이 불러올 파장이 세 가지를 갖다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게 잠시 잠깐으로 이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오래 갈 것인지는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게 장기적으로 가진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중요한 거는 앞으로 이제 감수님들 중에서 이제 어떤 것들을 갖다 체크를 갖다 해보면 좋을 거냐고 생각을 해보니까, 서울의 입주 물량이 정말 앞으로 많아질 것인지, 또 이제 금리가 또 어떻게 지금은 이제 이렇게 가는데 2.25로 좀 가는데 2.5로 가는데 금리의 또 방향이 또 어떻게 될지, 또 다주택자가 이런 공시 가격의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매물을 정말 시장에 많이 내놓는지까지도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부동산 시장을 갖다가 각자가 또 한번 보아야 될 그런 시기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3월 19일 아침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서울 공시 가격을 보면서 이제 고양시라든지 또 그동안 오르지 않았던 지역의 이제 그런 아파트 가격을 또 저에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나만의 서울이 굳이 서울로만 가는 거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능력에 맞춰가지고 나만의 서울을 좀 꼭 찾으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까지 아파트 가격이 오르지 않았던 것이 이제 지금 다음번에 이제 내년 또 공시 가격을 또 불러 일으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면서, 2026년은 제가 2026년 부동산 시장 전망을 했을 때 갭 메우기가 될 거라는 제 예상대로 아마 26년은 갭 메우기가 확산될 그런 부동산 시장으로 갈 거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감사님들께 사랑과 존경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